CCTV가 있어야 더 안심하고 수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온 게 너무 많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근데 다만 우려되는 건 그런 수술 영상이 어디 유포가 된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그런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선이면 문제가 있는데, 논의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대리수술,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성희롱, 의료계 불신을 키운 사건들입니다.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 등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죠. 경기도는 지난 9월 2020년부터 수술실 CCTV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수술실 CCTV 설치 제도화에 찬성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환자가 전신마취가 되게 되면 환자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의료인 누구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적어도 범죄인이나 무자격 대리 수술을 일단은 시킬 수가 없어요. 쉽게 진실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형사 고소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환자 의사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립병원에 머물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기도의 그 시청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촬영을 통한 안전 확보 못지않게 이 촬영의 영상 유출을 통한 이제 이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줘야지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CCTV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환자들의 요구고,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의료가 위축되고 또 그 유출의 위험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이게 팽팽한 이제 이 갈등 구조인데, 이 구조를 사실 깨는 게 국회나 보건복지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는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의료계가 과감하게 이제 그 양보를 해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되 설치에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제 이 환자 쪽이 양보해서 그럼 일단 먼저 그 입구에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고, 그래서 의료법에 그 CCTV 설치하는 걸 일단 의료법에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또 안에 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환자는 그 치료받는 것도 벅차거든요. 일부 환자들은 수술 들어갈 때 초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의사의 면의 권위가 정말 추락할 대로 추락한 거거든요. 저는 이걸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지는데, 저는 그게 수술실에 CCTV 설치한다고 당장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의료계가 한번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이것을 정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또 선택권의 문제라든지 다른 방식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수술은 하는데 내가 너 일거실투정 내가 다 감시할 거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그런 나라 그런 의료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건 막 법 만능주의가 됐어. 뭐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법이 또 나올 거예요. 있었다가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효성이 없다. 대신에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CCTV가 없을 때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수술할 것 같아요. 의료사고는요, 환자나 가족에게뿐만이 아니라 의사 개인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남아요.
CCTV가 법제화되면 그런 일들은 의사들이 안 할 거예요. 사고가 나도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의료사고를 판단한다는 건 의사인 우리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사고는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환자 안전과 관련된 논의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사회가 거대 담론으로 해가지고 정부, 그다음에 의료계, 또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뭐 긍정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수술실 앞에, 바로 앞에 그 수술실을 드나드는 사람들 CCTV 그건 하나 이거야. 우리나라 저 끝에 어디선가 있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한 번 저지른 일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이 준범죄자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5월 국회 발의 하루 만에 폐기됐다 재발이 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죠. 외과계 9개 학회는 같은 달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젊은 의사 8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반대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는 국민도 적지 않죠. 2016년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 CCTV 설치 요구는 불법 의료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선 반대만 하지 말고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죠.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유도하고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